지금부터 75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 보호법이죠. 그래서 여기서요, 주민등록 신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신고는 뭐냐면,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한 때예요. 수리를 신고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청에 도달할 때가 아니고 검토해서 수리한 때 그것을 신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번은요,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주택 전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요, 3층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죠. 3층에다가. 그러면 나중에 3층에 들어온 사람은 차우선 변제를 못 받아요. 그런데 1층이나 2층에 들어온 사람은 차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했다 이 말은, 그러면 건물 전부에 누가 들어오더라도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끝난 뒤에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죠? 우선 변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이 경매로 매각이 되죠. 그래서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 그러면 뭐죠? 저당권이 1번, 임차권이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러면 어디가 말소 기준 권리죠?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 1번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요, 여기요, 경매에 매수인은 경락인이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승계하지 아니한다. 왜요? 저당권이 1번, 임차권이 2번이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4번, 소액 임차인은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 중요하죠? 경매 등기 신청 전까지 확정일자 틀렸죠? 최우선 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뭐만 있으면 돼요? 전입신고,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즉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는 것이지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5번은요, 주택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우리는요, 저당권인 경우는 건물이면 건물에만 미치고 토지에는 토지에만 미치는데, 우리가 건물에 있어도 주택에 있어서 임차인은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뭐한다? 미친다. 이것이 이제 특별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76번 한번 보세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1번,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할 수 있죠. 왜요? 우리가 지금 집합 건물에 항상 뭘 얘기하죠?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2013년도 판례에 의해서 등록되지 않거나 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등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이 되죠. 그러면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번은요, 공용 부분이죠. 공용 부분의 사용 동그라미. 이런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요. 용도. 공용 부분의 사용은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여기요,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은 줄고요, 지분 비율이에요. 비용은 지분에 따라서. 그런데 사용은요, 용도에 따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공용 부분에 지금 복도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요, 지분의 비율로 사용한다.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용도에 따라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공용 부분이죠. 박스에. 공용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어. 먼저, 취득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요? 거기다가 등기 X. 공용 부분은 등기하잖아요. 취득세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런데 공용 부분은 등기를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요, 공용 부분은 분할 X. 분할을 못해요. 분할. 공용 부분은 분할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 마지막은요, 뭐냐?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 X.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어요. 공용 부분은. 그래서 이것이 중요해. 공용 부분 최근에요, 자주 나오고 있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4번, 관리인의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기 줄고요, 공유자요. 공유자는 구분 소유자를 얘기하죠. 구분 소유자는요, 보존 행위죠. 보존 행위 줄고요. 보존 행위 거기다 써. 입주자 대표회의 X. 입주자
대표회의는 못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인이나 각 구분 소유자가 보존행위를 해요. 알겠죠? 보존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구분 소유자는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줄과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여기도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이죠. 맨 끝에 왔어요. 규약으로 분리 처분 가능 이렇게. 규약으로 분리 처분할 수 있어. 대지 사용권은. 알겠죠? 규약으로 분리 처분이 가능하다.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자, 77번은요. 옳은 것은 그렇게 돼 있죠. 1번 공사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죠. 이런 공사대금 줄고요. 여기다 써 매매대금. 공사대금은 가등기 담보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공사대금, 매매대금 안 돼요. 뭐만 된다? 오직 뭐만 된다?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만 적용이 돼. 가담법은요. 2번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이 줄과 청산 절차가 종료됐죠? 종료됐다 이 말은 그러면 두 번째 줄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해요. 그래서 채권자는 청산 절차가 종료해야만 과실수취권을 행사할 수 있고 청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누가? 양도담보 설정자가 가등기 담보 설정자가 과실을 수취해. 아시겠죠? 2번 맞죠? 3번 가등기 담보의 채무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중 하나를 선택. 물론 여기가 귀속청산 줄고 처분청산 줄고 처분청산을 뭐란다? 경매라고 해요. 경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다른 말로 가등기 권자가 선택을 해요. 이게 좀 힘들어. 채무자가 선택한다가 아니고 누가? 채권자. 가등기 권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 항상 이래 봐봐. 이게 지금 몇 번이나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담보라는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동시행이라는 말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가등기 담보 채무자의 채무 변제와 가등기 말소는 이때의 가등기는 가등기 담보라고.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동시행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 그 다음에 5번 담보 가등기 후의 저당권. 이게 뭐예요? 이 말을 알아야죠. 담보 가등기 후의 저당권자.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후순위 권리자. 여러분 후순위 권리자는 뭐가 있다? 3대 원칙이 있죠. 후순위는 3대 원칙. 뭐가 있어? 뭐가 있어요? 청산기간 내 줄고 그 다음에 채권의 도래전인데 변제기 도래전. 변제기 채권의 변제기 도래전. 변제기 도래전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 이게 3대 원칙이에요. 자, 다시 청산기간 내 변제기 도래전 경매 청구.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무슨지 알겠죠? 이것을 후순위 권리자.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죠. 자, 78번은요 2015년 갑은 병의 X 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상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뭐죠? 명상약정 줄고 그것은 무효예요. 무효 쓰고 옆줄 긋고 해지 X. 명의 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를 못해요. 언제 해지할 수 있죠? 그것은 유효일 때 해지해요. 명의신탁이. 그래서 명의신탁이 무효죠.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갑과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주고 모르는 병, 그것을 선의의 병이라고 얘기해요. 선의의 매도인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 동그라미 유효하고 등기 동그라미 등기 이퀄 수탁자 을이 소유자. 수탁자 을이 소유자가 돼. 이것을 뭐란다? 계약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계약 명의 신탁의 경우는요 1번 X 토지의 소유자 누구다? X 토지의 소유자 누구다? 수탁자 을이다. 을. 알겠죠?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장차 X 토지의 처분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라는 양장. 여기 봐봐. 여기서 지금 내가 누가 소유자라고 그랬죠? 을. 그래서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다 돼. 을이 갑에게. 소유자니까.
그런데 갑은 신탁자인데 갑은 을한테 돈을 주면서 병의 집을 사달라고 그랬어. 을의 이름으로. 그러면 갑은 어떻게 생각하냐? 신탁자는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 을이 소유자죠. 그래서 자 조심해. 신탁자 갑은 써 거기다가 갑은 을에게 청구 X. 갑이 을에게 청구하는 것은 안 돼. 또 옆줄을 꽂서 을이 갑에게 이행하는 것은 돼. 갑이 을에게 이행하는 것은 돼. 오케이단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을이 갑에게 이행하는 것은 되는데 갑이 을에게 청구하는 것은 안 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걸 팔아서 물건 갑이 을한테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달라거나 다른 제3자한테 명의 신탁을 하게 하거나, 알겠죠? 그런 건 다 안 된다고. 왜? 누가 소유자니까? 수탁자 을이 소유자니까. 그럼 여기 한번 봐봐.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로 돼 안 돼? 안 돼.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처분 대가를 지급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3번 갑과 을 및 병의 친구 정사의 새로운 명의 신탁에 의해서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액 줄거봐. 갑이 지정한 정액에, 그럼 이건 뭐죠? 갑이 을에게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을이 갑에게 하는 것은 되지만, 그러니까 갑이요 이거 자기 건데 을이 또 처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갑이요 자기 친구 정이라는 사람한테 명의 신탁을 해놓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을과 정 사이의 명의 신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것은 을이 스스로 하는 것은 되지만 갑이 을에게 이렇게 저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2번 3번 다 안 돼. 그래서 2번 3번은 뭐다? 갑이 을에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갑일한테 내가 소유자니까 그 집 처분해서 소유권을 달라. 갑일한테 내 친구 정한테 명의 신탁을 해달라. 된다 안 된다? 안 돼.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고 뭐고 필요 없어. 모든 인격체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명의상은 아들과 명의상이나 친구 사이고 뭐고 필요 없어.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만약 을이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 줄거 아는 병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아는 병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한다?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 만약에 병이 악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 옆줄 긋고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돼. 만약에 우리가 여기 봐봐요. 명의상 사실은 모르는 병이죠. 모르는 병 그러면 선의의 병이죠. 선의의 병의 경우는 누가 소유자다? 그때 수탁자가 소유자죠. 그런데 아는 병 그러면 매도인이 악이죠. 그 말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병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 결국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 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렇게 돼 있죠.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은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똑같다. 왜요? 우리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뭐죠? 중간 생략형이죠. 여러분 중간 생략형은 어떻게 되죠? 매도인 병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매도인 병이 수탁자 을에게 등기라게 하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 결국 누가 소유자가 된다? 매도인 병이 소유자가 되죠. 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보면 이렇게 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우병하고 계약을 하고 계약이요.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을 하고 명의신탁. 그래서 갑이 병한테 부탁해서 이 을한테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을의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병이 소유자고 을 명의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이죠.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이게 이제 중간 생략이란 말이죠. 지금 여기 계약 명사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명사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병의 것을 이렇게 샀죠. 병이 선인 경우는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근데 병이 악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을 명의 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 그래서 병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된다.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 병이 악의인 경우는 중간생략형, 즉 3자간 등기 명의신탁하고 결론에 있어서 동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나왔다? 3자간 등기 명의신탁, 다른 말로 중간생략형 등기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결론이 똑같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5번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죠. 알겠죠? 자, 79번요. 실명법이죠. 여기 봐.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이죠.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 틀렸어.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 실명법 제2조를 보면 적용 범위에 뭐라고 되어 있냐?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관한 물건, 부동산에 관한 물건 뭐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이런 경우에도 뭐가 된다? 명의신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과 같은 부동산 물건, 소유권 말고도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명의신탁한 경우는 다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거예요. 자,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부동산의 줄과 소유권을 이전, 여기 보면 채무 변제를 담보 줄 것이고 소유권을 이전, 여기까지를 말한다 부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2조이랑 단서에 보면 뭐라 나와있죠?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명의신탁이 아닌 경우 4가지 뭐가 있어? 첫 번째 부동산 양도 담보, 두 번째 가등기 담보, 기억나요? 세 번째 상호 명의신탁, 상호 명의신탁. 네 번째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그냥 신탁법상 신탁 재산인 사실을 등기. 그 다음에 상호 명의신탁, 가등기 담보, 부동산 양도 담보, 이 4가지. 이 4가지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다. 틀렸죠. 그럼 명의신탁이 아니다 말은 무슨 말이다? 언제나 유효이다 이런 말이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줄 가로 묶어봐. 이것은 무효. 그럼 뭐라고 했죠? 명의신탁이 무효이면 뭐를 할 수 없다? 해지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해지 안 돼. 명의신탁이 무효일 때는 해지가 안 된다고. 그 다음에 4번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스스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수탁자가 자진하여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을 뭐란다?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 관계에 부합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5번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 선악 불문하고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있다. 틀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정답은 뭐다? 몇 번? 3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상가 이것은요 몇 번이야? 지금 3번 연속 나서 3년. 상가금은 임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그 다음에 줄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 줄고. 그러면 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3년이에요. 3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중요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안 돼.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 그러면 큰일 나.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이 아니라고.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고. 또는요 방해 행위가 있은 날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뭐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 몇 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렇게 3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특별표 가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지금 최근에요 이 지금 권리금이 있죠? 권리금에 관한 것이 몇 년 동안 지금 한 4년 정도요 연속 시험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만약에 시험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보면 그 10조에 보면 갱신 거절 요구권이 있죠. 그게 지금 오래돼 가지고 시험이 안 나왔는데요. 지금 최근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 권리금에 관한 판례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판례가. 권리금에 관한 판례가.
그래서 아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한 5월, 6월 달쯤 되면요, 그때까지도 계속 권리금에 관한 판례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권리금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해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가에서는 여전히 권리금이 1순위고, 그 다음에 2순위가, 그 다음에 뭐죠? 갱신, 거절, 요구권. 알겠죠? 10조. 8가지가 있죠? 그것이 유력하다. 이란 말이죠. 잠깐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채권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